이걸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 용기 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은데 꼭 읽고 조언을 부탁합니다. 지금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었고 임신 18주 차입니다. 3일 전 오후 7시경 남편에게 개패드 두들겨 맞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결혼 3개월이 저에게는 지옥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욕하고 소리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자더군요. 저는 늘 그렇듯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욱하는 성격이며 몹시 폭력적입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화내고 밖에서 생긴 일에 대해 저한테 화풀이하고 제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며 늘 욕하고 화내고 모욕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전 웬만하면 늘 참았고 정말 부당하다 생각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싸움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 전 갑자기 내일 시부모님에 갈 거니까 그리 알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싫은 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저만 보면 저희 친정에 가지 말아라. 허락 안 한다. 이틀 전에도 그리 말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요. 하지만 며느리 된 몸으로 어찌 안 가겠습니까? 제 남편은 일하는 곳이 부모님과 같아 일요일 하루를 빼고는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전 타지로 시집와 한 달에 2번 가는 친정, 그게 다입니다. 그것도 저 혼자 2시간 버스를 타고 가거나 동생이 데려다줘서 가지 단 한 번도 같이 가자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출근 후에도 카톡으로 싸움이 이어졌고 늘 그렇듯 저보고 자기 엄마 집에서 꺼지라고 당장 나가라고 짐 싸들고 자기 들어올 때까지 네가 기르는 강아지들 데리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늘 싸우면 하는 레퍼토리예요. 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제가 임신 중이니 네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 있을 순 있으니 동생이 데리러 오면 강아지들이랑 당장 나가겠다고 말하고 옷 몇 개 챙겨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 들어와 짐가방을 보았고 빨리 꺼지라고 네가 사온 가전가구 들고 지금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노트북을 꺼내더니 이걸 네가 왜 가져가느냐며 꺼내더군요. 그 노트북 사라고 제가 150만원 남편한테 주고 산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뺏으려고 했고 제 남편은 힘을 쓰면서 저를 밀치고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임신 18주입니다. 저는 남편이 폭력적인 것을 잘 알고 폭력을 쓰려고 하는 것을 직감했기에 제 몸을 지키고자 와인잔 앞에 있는 소파 쪽으로 던졌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 있었고요. 남편은 갑자기 이성을 잃더니 앞에 있던 와인병으로 제 머리를 수십 대 내리치기 시작했고 제가 무서워서 옷장으로 피하자 쫓아와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발로 내리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덩치도 큰 사람이기에 무차별적으로 10분 이상을 폭행을 당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하였습니다. 동생이 저를 데리러 오는 중이었고 그 후에 저를 쫓아다니면서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당장 지워라. 나는 어린 여자 만나서 새장가 갈 거고 애가 없어야 내가 새 출발하기 편하니 아이를 지우라는 끔찍한 말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안 때렸다고 잡아떼더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 남편도 자기 누나들한테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 지금 집 나간다고 자기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거짓말 하더군요. 그 뒤에 저는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지금 제 상황을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제가 입덧이 심해 친정에 와 있는 틈을 타 노래방 도우미랑 놀아놨고 그걸 알고 제가 못 산다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고 남편이 잘못했다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죠. 용서는 안 하겠지만 두고 보겠다 하고 신혼집을 왔고 다음날 이 일에 있어 싸움이 일어났고 그때도 제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제가 녹음해두었던 핸드폰도 부셔버리더군요. 그때 시어머니 시누이가 찾아와 절 다독이며 위로하며 제 편을 들어주길래 아이도 있으니 한 번은 참아준다며 저희 부모님하고도 여자 문제, 돈 못 버는 거는 참을 수는 있어도 폭력은 절대 용서 못한다 약속을 하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7년을 만난 정이 뭔지 7년 연애 동안 이런 폭력성이 없었기에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과 결혼 후 남편의 폭언,
전기세를 뺀 생활비를 단 100원도 주지 않은 것, 아기 보험료, 식비, 생활비, 제 보험료, 핸드폰 요금 전부 저희 엄마가 주신 비상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제게 매일 집에서 노는 주제에 무시 아닌 무시를 했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하여 제가 보태쓰라고 돈까지 줬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돈을 쓰는 것도 없는데 늘 카드값이 300만원 이상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가전이랑 현물 예단할 때 남편 카드를 썼고 일시금으로 끊으라고 한 다음에 바로 현금을 줬었는데 저 몰래 3개월, 6개월을 끊고 제가 준 돈은 빚 갚는 데 썼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빚이 있는 건 알았는데 2천 이상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축의금 들어온 것 또한 전부 빚 갚는 데 썼고요.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말하길 5억이 되는 집인데 자기 명의로 바꿔준다고 하길래 그럼 그에 맞는 예단, 혼수 최고급으로 하고 6천 상당의 외제차를 해준다고 말이 끝난 상태였는데 어느 날 말이 바뀌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일단은 전세로 살라길래 알겠다 했지만 결론은 처참했습니다. 전에 살던 전세자 내보내느라 은행에 3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은 내가 갚을 테니 이자는 너희가 내라 했습니다. 3억에 한 달 이자 어마어마했고요. 그건 제가 잘 말씀드려 일부의 이자만 저희가 내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제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이름으로 해 전세자 또한 제 남편이 아니었고요. 그냥 저희 부부는 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류상으로만 있네요. 그래놓고 샤넬백 사달라고 해서 사드리고 명품 선글라스, 지갑, 벨트, 화장품 세트, 금 10돈, 목걸이, 금 5돈 팔찌, 맞춤 정장, 신우 2명 준 명품 가방, 지갑, 목걸이 등 삼총사 현금 예단, 현물 예단 빵빵하게 3,500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현금 예단 전 1원도 못 돌려받았고요. 남편 한복 해주고 맞춤 정장, 명품 구두, 500짜리 시계 반지 예물로 해줬고요. 결혼 비용으로 총 1억이 안 되게 썼네요. 저는 예물을 받긴 했으나 다이아 세트긴 한데 어머님께서 쓰시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는 큐빅으로 받고 십자케이 장신구 세트 하나, 진주 작게 하나 있는 진주 세트를 받았습니다. 아, 석돈짜리 반지도요. 백 사준다고 하길래 저는 100만원 후반대 골랐었고 시어머니는 200만원 중반대 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700짜리 샤넬이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500짜리 백을 받았습니다. 집은 우리가 대출 다 받으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은 이거 가지고 사기 결혼이라네요. 자기 외제차 안 사줬다고 너 이혼 소송하라고, 자기도 차 안 사준 거 소송한다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서 2달 뒤에 차 사라고 5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앞에선 감사하다 하고 뒤에서는 겨우 5천으로 무슨 차를 사 라고 말하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전부 시어머님한테 얘기했지만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몸은 괜찮냐 한마디 말도 없으시고 그래 네가 개패든 맞은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유를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제가 하는 말들이 자기 착한 아들 욕하는 거라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전 사실만 얘기하는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다 이르라 해놓고 잘못한 일에 관해 얘기하면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다 하십니다. 증거를 들이밀어 보여드려도 네가 잘못한 거다 하십니다. 남편이랑 3일 만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절 때렸다고 합니다.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몸 괜찮냐 소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해놓고 제가 나간다고 짐 싼 게 화가 났답니다. 왜 그러게 임산부가 성질을 부리냐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해 시어머님한테 전화했다가 생전 처음 듣는 쌍욕을 10분 이상 들었네요. 이건 녹음해뒀습니다. 며느리 돌이 운운하며 제가 아버님 한갑상을 안 차렸다고 하시는데 저 정확히 아버님 한갑날 아침에 가서 입덧 심한데도 4시간 이상 요리해 상 차려드리고 남편이 돈 없다고 용돈 주지 말자는 거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제 돈으로 20만원 챙겨드리고 케이크 사드리고 상 차려드렸습니다. 상 차린 비용도 전부 제 돈으로 했고요. 그래놓고 저보고 환갑상 안 차렸다고 저한테 욕을 하시네요. 환갑인데 용돈을 20만원만 드리는 건 자식들이 돈 모아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같이 가기로 해서 20을 드린 거고요. 제가 시댁에 가서 자고 오자 놀러 가자고 해도 싫다 했던 것은 남편이고요. 그래도 시어머님께서 밥 먹자고 하면 나가서 밥 먹고 저희 친정에서 가져다 드시라는 거 챙겨드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3에서 5가지의 반찬을 만들어서 매번 보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친정에서 뭐 가져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고맙다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저희 친정은 장도 봐주시고 아기 보험료도 내주시고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시댁은 저한테 주는 거 없이 바라기만 하시네요. 결혼해서 2개 받았네요. 양파랑 천도복숭아 5개. 생신 며칠 전날 신우들, 신우 남편들에서 생신 나와서 먹자고 횟집을 예약해둔 상태였는데 그때가 위에 얘기한 듯이 첫 번째 위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저 거기 가겠다고 케이크 사놓고 용돈을 준비해놓고 나가려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 와서 안 갔는데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너희 오면 분위기 깨고 안 좋으니 오지 말라 해놓고 제 탓을 해댑니다. 제가 시댁에 오지도 않는다고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는데 제가 남편한테 가서 하루 자고 오자 놀러가자 하는데도 자기 피곤하다고 가도 부모님 안 계신다고 안 간다고 한 건 제 남편이고요. 자기가 낳고 키운 아들이 싫다는데 남의 자식인 제가 어쩌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때린 증거가 있어? 너 같은 애가 들어와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다. 우리 아들은 순하고 착하고 좋은 아들이야. 네가 내 착한 아들을 욕을 해? 기분이 엄청 나쁘네. 저는 욕을 한 적이 없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합의 이혼을 하려고 연락드린 건데 이렇게 쌍욕을 듣고 말이 안 통하니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뺏겼어도 그동안 녹취록 다른 곳에 다 저장해 놓았고 진단서도 있고 폭행 사진도 있고 때렸다 인정한 카톡도 있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폭언하고 욕하신 녹음본도 있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 시 바라는 거 딱 2개였습니다. 아이 양육권, 친권 포기와 제가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의 50%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집에서 가전이고 가구고 가져 나오지 않고 내 옷까지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배째라 알아서 하라 소송하라 하시니 소송을 해야죠. 그리고 제 남편이 제가 같이 잠을 안 자준다고 부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이혼 사유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제 남편은 9시 10시쯤엔 피곤해서 잡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지 않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요. 근데 자기 잠잘 때 같이 안 잔다고 화내고 문 잠가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졸리지 않는데 자기 졸린다고 무조건 같이 들어가서 자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잠이 안 와 휴대전화기를 만지면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 아침을 안 해준 것도 아닙니다.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이틀, 그 이틀 빼고는 간단하게라도 꼭 아침을 차려줬고요. 그런 남편이야말로 발기부전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안 된다고 병원 알아보고 수술 알아보는 사람인데 실제로도 잠자리는 전혀 없고요. 저는 석 달간 단 100원도 못 받고 일한 하녀고 노예였습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심지어 양말까지 벗겨달래서 벗는 건 네가 하라 말하면 난 일하는 사람이고 넌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네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도 떠다줘. 부탁이 아니고 물 떠와. 선풍기 방으로 가져와. 명령입니다. 자기가 먹은 쓰레기, 자기 때문인 쓰레기도 그 자리에 두고 치우지 않습니다. 그게 침대건 식탁이건 바닥이건 책상이건 한 번은 물컵을 치우지 않길래 제가 안 치우고 두고 봤더니 쌓아서 탑을 만드는 남자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보낸 마지막 카톡 또한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들 나한테 귀한 아들이고 네가 욕해서 기분 나쁘다. 우리 아들 정직하고 착한 애다. 그런 애 아니다. 모함하지마 였습니다. 저 그 카톡을 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명절에도 시할머님에게 안 가시고 달랑 백숙 하나 해서 아버님께서랑 남편 보내는 게 다입니다. 2년 전인가 팔순이셨는데 팔순 잔치는커녕 찾아뵙지도 않으시고 연락도 안 하신 걸로 아십니다. 어쩌다 한번 명절에 시할머니가 시댁 가서 자신다고 하면 아버님께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정색을 하면서 싫어하십니다. 몇 해 전 시할머님이 오고 갈 곳도 집도 없었는데 시댁에 당시 서울에 집이 4채가 있었고 시누들 다 시집가고 55평 집에서 남편 포함 셋이서 사시는데 아버님께서 모시고 살자니까 절대 싫다고 엄청나게 싸움이 오가 결국 시할머니 가평으로 내려가서 침대 하나 있는 정말 작은 원룸에서 다 큰 손주랑 둘이 사신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바라시네요. 욕하시면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집을 괜히 해줬지 그러시던데 위에 말했듯이 저에게 집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남편 명의로 돌려주신 것도 아니고 전세도 안 해주셨고 그냥 서류상 그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명의 돌려주신다고 나중에 새 자식 재산 똑같이 해줄 테니 잘하시라 하시는데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2배 가까이 재산이 많고요. 제가 남편보다 물려받을 재산이 3배 정도는 많은데 남편은 우리가 나중에 시부모한테 재산 받을 테니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하라는데 그러는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바라기만 하고 저랑 싸우면 새벽이라도 상관없이 전화해 저랑 못 살겠다고 제 욕을 하면서 저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게 무시면 제 남편이 한 짓은 제 부모님에게 모욕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잘못해도 증거를 들이밀어도 우리 아들 그럴 애 아니다. 남자는 다 그러니 네가 참고 살라면서 아버님 카톡에 모르는 여자 하나라도 뜨면 아버님 잡고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시고 소리 지르며 싸우시는 거 연애 시절 제가 2번 봤네요. 한 번은 남편이 어머님께서랑 싸웠는데 그때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2년 전에 욕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라고 해 제가 바보같이 이유도 없이 욕 들으며 무릎을 꿇고 빌었네요. 그때 도망칠 걸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한 번은 어버이날 제가 10만원 상당의 골프복을 사드렸는데 그날 남편이 복합상가 갔는데 명품 가방 안 사줬다고 그 물동이 저한테 튀어 이런 싸구려를 사왔느냐고 누가 이런 거 사달라고 했느냐고 집어 던지더군요. 아들한테 하는 걸 왜 남의 자식인 저한테 그러는지. 또 한 번은 생신날 제가 20만원 상당의 설화수 세트를 선물로 사드렸는데 이런 싸구려 화장품을 사왔느냐고 혼잣말을 하시곤 포장을 뜯지도 않고 방치하시더군요. 그리곤 제 남편한테 가서 자기는 디오로 화장품만 쓰니 다음에 디오로 사오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번 생일은 디오로 사드렸고요. 웃긴 건 친자식인 아들은 생일 선물이건 용돈도 안 드려요. 더 웃긴 건 그리 말씀하시는 분이 제 생일엔 늘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입니다. 며느리 되는 올해 제 첫 생일에는 시댁 중 누구도 생일 축하한다 연락 없었고요. 남편도 그냥 넘겼네요. 아니 오히려 빅엿을 줬었네요. 결혼 전에 저러셔도 같이 살 거 아니고 욕심 많지만 나름대로 잘해주셨기에 참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가재는 개편인가 봅니다. 이런 말 안 되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닌가 봅니다. 남편이 연애 시절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시부모님께서 싸우며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하던데 저보고 잘한 대로 배우는 것인지 그냥 저희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아빠는 아기 당장 지우러 날리시고 엄마는 폭행으로 아이가 잘못되었을까 걱정이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흐느끼는 걸 봤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연애 시절 여자 문제는 있었어도 저런 낌새가 연애 시절엔 없었는데 그때 헤어지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시어머님 성격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같이 살 거 아니니 상관없다 생각한 제가 바보 같고 미련스럽네요. 남편이 폭력 후 젊은 여자랑 새장가 간다고 애 지우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다음날 전화 안 받길래 엄마 전화로 하니 받아서 그럼 너 동의하라고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아빠인지 어찌하냐고 합니다. 그때 화가 나서 저도 애를 지우겠다 했는데 그게 아이에게 정말 미안해서 온종일 울었습니다. 제가 양육비 안 줘도 되니까 네 인생 방해 안 되게 친권, 양육권 포기하고 네가 애 아빠인 거 절대 모르게 하겠다 해도 지우라고 하네요. 저는 이 아이를 꼭 지킬 겁니다. 제 아기 손가락 발가락도 생겼고 얼추 사람 형태 다 갖췄는데 제 감정이 그대로 다 전해졌을 텐데 아기한테 정말 미안해서 눈물만 나네요. 후기 7년을 연애하면서 이런 폭력성 있는 걸 몰랐던 건 장거리 연애였고 싸워도 늘 전화상으로 싸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웃 어른한테 형님 누누님한테 굉장히 예쁨 받는 모습을 많이 봐서 이렇게 잔인한 폭력성이 있는지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고 말 함부로 하는 건 연애 때도 알았는데 그땐 우리 엄마 성격이 이상하다, 내가 미안하다, 제 편 들어주고 같이 살 거 아니니 신경 안 썼네요. 지난주 변호사를 만나서 진단서랑 멍든 사진들 다 보냈습니다. 폰은 비록 뺏겼지만 제가 늘 메일로 보내놓아서 녹취록은 전부 있습니다. 대학원 형님들이랑 도우미랑 놀았다가 그게 다다 미안하다 녹취록도 있고요. 저 때린 거 인정한 카톡도 있고 자기 엄마가 저한테 욕한 거 인정한 카톡도 있고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10분간 폭언하고 욕한 거 녹음한 거 있습니다. 증거는 넘치고 넘치네요. 생활비 안 줘서 제 체크카드를 쓴 카드 내역도 있고 아이 보험료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 후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너희가 싸우고 네가 맞은 이유나 들어보자는데 기 맞고 사는 사람인가 보네요.
이유를 수십 번 말해도 믿질 않고 저한테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순하고 정직하고 착한 아들이고 나한테 귀한 아들이다. 너 하나로 우리 집안이 정신적 혼란 상태고 쑥대밭이다. 나는 시집오고 내 돈으로 500 들여 시어머니 환갑잔치 해드렸다. 너는 횟집도 안 오고 며느리 돌이 운운하는데 돌이랑 대화하는 기분입니다. 너무 화가 나 잠이 안 오더군요. 20년 전 500이면 지금 5천이 넘는 돈인데 결혼식을 올려도 웨딩홀비, 양가 식비를 해도 5천이 넘기 힘든데 지어내려면 제대로 하시던죠. 그리고 늘 말했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이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10번은 더 들은 얘긴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니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닌가 봅니다. 제 돈 5천을 들여서 시아버지 환갑잔치 해드려야 했나봐요. 딸이 둘이나 있는데 시누들이 자기 돈 5천 들여 시부모 환갑잔치 해드린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 횟집 오지 말래서 안 간 걸 제 탓하고 입덧 도중에 제 돈으로 장 봐서 생신상 차려드리고 케이크 사드리고 제 돈으로 용돈 드렸으면 됐지.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한테 뭘 그렇게 바라시는지. 자기가 너한테 욕을 해서라도 너네 둘이 잘 살았으면 한다네요. 저랑 말이 안 통한다고. 시어머니가 혼자 소리 지르고 악질로 욕하는데 말이 통할 리가 없는데 그 카톡 받고 열받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악덕 시어머니세요? 사랑과 전쟁에서나 봤지 제 시어머니가 그런 TV에서나 나오는 악덕 시어머니라니. 제가 전생에 친일이라도 했나 보네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리플에 아이를 지우라는 글들이 많은데 6개월이 다 되는 애를 지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해주는 병원도 없고요. 출산하는 거와 똑같이 유도분만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화장도 한다고 하네요. 처음엔 당연히 지워야지 했지만 중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니 너무 가여워요. 오늘 병원 갔는데 잘 크고 잘 놀고 있다고 발을 모으고 있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아이는 딸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엔 빨리 끝내고자 협의 이혼을 해주려고 했으나 시어머니 하는 꼴을 보니 소송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소송 준비하면서 형사 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주스럽지만 그 남편을 낳고 기르고 저에게 폭언과 욕을 퍼붓는 시어머니는 더 끔찍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부모라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고 귀한 아들일지라도 임신한 며느리 남의 자식을 이렇게 심하게 두들겨 팼다면 욕하고 혼내고 화를 내야 하는 게 맞겠죠. 편들고 오히려 네가 맞을 짓 했느냐며 말씀하시며 증거 들이밀어도 우리 아들을 믿는다 그러래 아니라 하시는 거 보니 정말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와인병 얘기가 많은데 깨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거 아니고요. 내리치면서 맞으면서 아프다 느낄 정도로 맞았고 집 나온 뒤 동생이랑 엄마랑 바로 응급실을 갔는데 임산부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0cm 정도 되는 혹이 생겼고 시뻘겋게 멍이 생겨 근처에 손가락만 살짝 닿아도 아프더니 어젯밤부터 혹이 가라앉더니 지금은 누르면 아픈 정도입니다. 아무튼 저 이 싸움이 기나긴 개싸움이 되더라도 할랍니다. 이제 남편에게 정도 없고 지난 시간 어리석었다면 이제는 정신 단단히 차렸고요. 양육비도 받을 거고 피해 보상도 다 받을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쳐 제 변호사도 무조건 이 정도면 승률 99%라고 하네요. 변호사가 그쪽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하여 합의 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단호히 얘기를 했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과 시모가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합의는 없고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 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저 정말 마음 단단히 먹었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탈출하세요. 제발 사람 안 변하는 건 아시잖아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 인간 때문에 속병을 앓다 암이나 우울증 걸려 생 마감하지 말고 탈출하세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